예, 주간 증시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보면, 지난주 주요국 증시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나마 좀 덜 빠진 그런 모습이었고, 미국과 중국이 4%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슈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빠졌고요. 또 주 후반에는 그 페덱스의 실적 부담, 이게 또 메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페덱스가 운송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송, 택배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도 나빠진다라는 거니까 경기,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은 뭐 이렇게 새롭게 튀게 나온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요 지표들을 보면 국제유가 2% 빠졌고 달러 인덱스 0.7% 올랐고 2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8% 올랐거든요. 이거 딱 보면 지난주의 시장이 뭐 때문에 빠졌구나, 이게 딱 티가 나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 걱정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던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년물 금리하고 S&P 500 지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2년물 금리가 올라가도 지수가 한동안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3.5%포인트, 3.5%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지수가 이제 조금씩 부담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8월 초반에 3% 넘어가서 3.2%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빠졌다가 최근에 3.5를 훌쩍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꺾여주지 않으면 조금 시장이 버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2년물 금리 좀 상승 속도가 좀 멈춰주는 게 시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 보면 지난주 미국에서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 정도가 올라갔는데, 근데 이게 뭐 튀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고,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고요. 다음에 이제 애플하고 뭐 캐터필러 이런 종목군들이 한 4% 빠졌는데, 지난주에 미국이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만기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종목들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의미를 둘 만한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두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넷플릭스 많이 빠진 종목, 실적 우려 때문에 폭락했던 딱 복과대주, 그 다음에 테슬라 액면 분할 이후에, 주식 분할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싸졌구나, 주가가 싸 보이는 어떤 효과, 그 다음에 전기차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라는 재료,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어필이 되는 테슬라 정도가 좀 올라갔다. 우리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이 좀 올라가고 LG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이런 형태를 좀 보였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좀 약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루 워낙 크게 올라간 날이 있어서 두 종목이 플러스 난 거 이외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좀 수급주로 주목을 받잖아요. 외국인 기관 둘 다 붙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이 좀 올라간 것이, 금융주가 올라간 게 이제 금리하고 연결되어서 좀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뭐 여행 수요라든가 수출 수요 이런 것들 이제 불거지면서 올라갔고, 그 외에 이제 게임주라든가 BH 같은 종목이 올라가고, 좀 특이한 건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 대형주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이제 양국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확실하게 바뀌고 있죠. 근데 잘 보면 확실하게 바뀌었다라고 제가 표현드린 9월 들어서 1주차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사실상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매도가 하루 들어오고 나머지 3일은 매도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는 건 아닌데 매도 규모를 그렇다고 대단히 대규모로 매도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도하는 건 맞다. 근데 이제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조금은 좀 빨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이 FMC 이벤트 이후에 돌아서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들은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FMC가 주식, 채권, 외환시장 모두 다 하나의 어떤 변곡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변곡에서도 불구하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FMC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번 FMC 회의에서는 0.75 올리는 거를 거의 당연히 시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8대2 정도 비율로 0.75 쪽으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도 금리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가 어디서 인상이 멈출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확률상으로는 3.75에서 4.0에서 멈출 것 같아. 이게 1위 확률이고 2위가 4.0에서 4.25, 이게 2위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어땠냐면
한 달 전에는 3.25가 확률 1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지금 2단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2위 확률이 3.0이었는데 지금 4.0, 4단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0.5 최소, 최대 1.0까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리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FOMC 회의에서 제일 무난한 시나리오, 이번에 0.75 올린다라고 치고 내년도 말에 이제 그 최종 금리 전망치가 4% 전후에서 형성이 되는 거, 이러면 이제 시장이 그렇게 놀래진 않을 겁니다. 예, 굉장히 놀래진 않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됐어, 이렇게 볼 거고, 나쁜 시나리오는 최상단이 4.5% 전후, 뭐 4.25, 4.75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5 전후가 되면 긴축을 되게 세게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보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지난주에 제가 그 CPI 따라서 2,500을 갈 수도 있고 2,300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2,300 쪽을 결국 보고 있는 게 됐잖아요. FOMC 회의에 따라서는 또 결과에 따라서 또 2,500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FOMC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경기 침체를 또 자극하게 된다면 앞에 숫자가 지금 2,300대지만 앞에 2,200대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 통화스와프 언급이 되면서 1,399원까지 찍었던 환율이 1,385원 정도, NDF 기준으로 1,385원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스와프가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통화스와프 발언을 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상방으로 베팅했던 쪽에 조금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뭐 정말 뭐가 얘기가 있으니까 저러는 건가라고 위협을 주면 상승 쪽을 확 이제 베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실체가 있든 없든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환율이 어쨌든 이거 핑계로 1,350원 정도 전후까지 밀려 내려가 준다라면 외국인들이 1,350원 넘어가면서부터 매도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하루 매수한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외국인들이 드디어 컴백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3일 이상 연속 매수해 줘야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매수해 갖고 우리가 들어오나 보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진짜 매수 들어오면 3일 이상,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지금 연기금이 약간 삼성전자 매수하는 조짐이 있어서 붙어주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연기금이 매수가 이어지고 외국인들이 매수 붙어주고 이러면 이제 지수는 앞에 또 5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2로 가느냐, 5로 가느냐, 이제 외국인들, 연기금, 삼성전자 지속 여부 요걸 좀 보면서 가늠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 매매한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제 매수한 거로는 뭐 비슷해요. SDI,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 LG화학,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이런 거 자동차하고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코스닥에서는 SM이 이제 주말에 좀 튀었잖아요. 그래서 SM, 엔터, JYP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종목들별로 좀 갈라서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업종으로 일관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중간합니다. 좀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고, 기관은 똑같아요. 코스피에서는 삼성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2차 전지 쪽 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매도 쪽은 이제 하나에어로 매도한 거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IT 대형주 매도하고 있고. 근데 사실 지난주 코스피는 이렇게 어떤 이제 뭐 대단한 어떤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수급이 하루에 몰려 들어온 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봐야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자동차를 일관성 있게 매수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기관 주자들은 좀 뭐 업종별로 골라 담는 느낌.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엔터주는 이제 팔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종목별로 가르는데 어쨌든 종목들별로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실적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BH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담아서 실적 숫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 말고 이제 실적이 바닥을, 이거보단 더 나빠질 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기업이나, 이거는 확실하게 실적이 좋은데 뭐
못 올라갔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극단으로 갈라서 매매하고 어중간하게 평가되는 종목은 일단 좀 접근을 자제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하나의 고비가 되겠죠. 그래서 고비 전후에서 또 수급의 변화가 중요하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종목별, 업종별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